2단원 물의 상태 변화. 물이 얼거나 얼음이 녹으면 부피와 무게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물이 어는 거부터 한번 수업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얼음과 물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과 물. 얼음은 모양이 일정하죠. 그에 비해서 물은 일정한 모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릇에 넣느냐에 따라서 물의 모양이 변한다고 했어요. 또 얼음은 만졌을 때 차갑고 단단하죠. 물은 만졌을 때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의 물체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요, 물이 얼 때의 부피와 무게 변화를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과학책 36, 37쪽, 실험 관찰 19쪽 봐주세요. 얼음 어디에 쓰나요? 우리 요즘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건 어디에서 많이 보나요? 아이스 음료를 시켰을 때 이렇게 얼음이 들어가서 시원하게 음료를 만들어줍니다. 또 생물을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얼음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얼음을 만들 때 네모난 트레이에 물을 넣으면 어떤 모양의 얼음이 되나요? 네, 네모 모양의 얼음이 돼요. 동그란 트레이에 물을 넣으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얼음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물이 얼 때 어떻게 변화하나, 무게와 부피가 어떻게 변화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과학책 36, 37쪽에 나오는 그림과 글을 먼저 볼게요. 물이 얼거나 얼음이 녹으면 부피와 무게는 어떻게 될까요? 냉동실에 넣은 유리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봅시다. 음료수가 가득 든 유리병을 냉동실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왜 이 유리병이 깨졌을까요? 물이 얼 때의 부피와 무게 변화 관찰하기. 먼저 여러분들 플라스틱 시험관, 물, 유성펜, 전자저울, 얼음, 소금, 약숟가락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순서대로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물이 얼어 얼음이 되면 부피와 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실험 관찰 19쪽에 1번에 먼저 예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물을 얼음 사이에 넣어서 얼려보면서 무게와 부피 변화를 측정하면 됩니다. 실제로 해봤는데 이 시험관을 얼리니까 이 시험관에 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밑에 물이 얼기 전. 물이 얼면서 커지죠. 페트병이 커지고요. 물의 수위도 올라가게 됩니다. 겨울철에 물이 얼어서 터진 수도 계량기. 영하 10도를 넘는 강추위에 수도사업소 직원들은 오늘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저녁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계량기 동파 사고만 220건 정도, 바깥 추위에 그대로 노출된 복도식 아파트가 피해가 컸습니다. 계량기야 바꾸면 되지만 수도관 안에 얼어있는 물을 녹이는 게 문제입니다.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면요, 무게는 변하지 않는데 부피가 늘어나요. 페트병에 물을 가득 넣어서 얼리면 페트병이 커집니다. 한겨울에 수도관에 설치된 계량기가 터지기도 하는데 이게 물이 얼어 부피가 늘어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물은 수도관을 따라 공급됩니다. 수도관을 지나는 물이 중간에 설치된 수도 계량기 안으로 들어가면 물의 힘으로
계량기 안에 프로펠러가 돌아가고 이 프로펠러와 연결된 톱니바퀴가 돌아가면서 물 사용량이 표시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수도 계량기가 작동하게 되는데 이 안에 있는 물이 얼어버리면 계량기가 작동할 수 없겠죠? 그렇게 동파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실험을 잠깐 볼게요. 물이 얼 때의 부피와 무게 변화 관찰하기. 마개가 있는 플라스틱 시험관 안에 물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유성펜, 전자저울, 얼음이 든 비커, 소금이 준비되어 있고요. 약숟가락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물이 얼면 부피와 무게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예상해 보세요. 플라스틱 시험관에 물을 검은색 선 체크한 데까지 넣었습니다. 여기는요 8과 9 사이, 즉 8.5입니다. 8.5이고 무게는 딱 15g입니다. 그럼 얘를 넣어서 얼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이 잘게 부서져 있어야 얼음과 이 시험관이 만나는 면적이 넓어져서 더 빨리 얼 수 있어요. 이제 얼음 플라스틱 시험관을 한번 꺼내 볼게요. 이 정도에 올라왔습니다. 먼저 8.5에다가 물을 넣었던 시험관은요 약 9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9보다 좀 높네요. 여기가 9인데 9보다 높아서 9.5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얘가 15g이었는데 한번 무게를 재볼게요. 15.1g이 나오네요. 주변에 붙은 이런 물방울들이 무게의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물방울을 닦아보겠습니다. 15g. 그렇죠. 무게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피는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물이 얼음이 될 때에는 부피는 늘어나지만 무게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방금 본 실험 영상을 우리가 실험 관찰에 정리해 볼게요. 1번 물이 얼어 얼음이 되면 부피와 무게가 어떻게 될지 예상해 보세요는 여러분들이 먼저 했을 거예요. 늘어날 것이다, 똑같을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무게도 늘어날 것이다, 똑같을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중에 하나씩 선택을 했겠죠? 2번 물이 얼기 전과 언후의 부피, 물의 높이를 시험관에 표시하고 무게를 측정해 써봅시다. 얼기 전에 8.5, 언후에 9.5 얼기 전에 15g, 언후에 15g 그대로 동일했습니다. 3번 물이 얼기 전과 얼은 후의 부피와 무게를 비교해 봅시다. 물이 얼면요 부피가 늘어나게 되죠. 무게는 동일하다, 즉 변하지 않는다. 생각해 볼까요? 우리 주변에서 물이 얼어서 부피가 늘어나는 또 다른 예를 찾아볼까요? 냉동실에 넣어둔 요구르트 병이 팽팽해지는 거, 겨울철 장독에 넣어둔 물이 얼어서 장독이 깨지는 거, 겨울에 바위 틈에 있던 물이 얼어서 바위가 쪼개지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페트병에 물을 넣었어요. 냉동실을 넣고
얼음 얼리기를 하니까 이렇게 커졌습니다. 요렇게요. 높이도 좀 올라가게 되죠. 얘가 커지면서 줄무늬가 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또 옆으로도 좀 뚱뚱해지고요. 밑으로는요. 왜 잡고 있냐면 밑으로 얘가 부피가 커져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피가 늘어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겨울에 바위 틈에 있던 물이 얼어서 바위가 쪼개진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물로 돌을 깼다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돌을 이용한 건축물, 예술품이 많아요. 큰 화강암을 이용해 불상이나 건물의 주춧돌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큰 돌을 어떻게 깎고 다듬었을까요? 돌을 쪼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물의 상태 변화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 바위에 구멍을 뚫어요. 거기다 물을 넣는 거죠. 그러면 추운 날씨로 인해서 물이 얼면서 바위가 깨지게 되는, 갈라지게 되는 이런 현상을 이용해서 예술품들이나 불상들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조상들의 지혜가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얼음이 녹을 때의 부피와 무게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